뼈이식의 난이도는 대략적으로 저렇게 됩니다. 뼈이식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비용은 더 커지고 성공 확률은 더 적어집니다. 상악동 뼈이식을 되게 어려운 뼈이식으로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악동 뼈이식은 대략 중간 정도 되는 난이도의 뼈이식입니다. 뼈가 차는 것은 항아리에 물 받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식한 뼈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뼈 모양은 이식을 하지 않아도 뼈가 찰 확률이 큽니다. 뉴욕 치과에서는 저런 경우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상악동 거상술, 상악동 뼈 이식 수술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상악동 막을 안 찍고 거상하는 것입니다. 상악동 막만 안 찍고 거상할 수 있으면 상악동은 뼈가 넣으면 뼈가 되는 구조입니다. 물 담는 항아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식한 뼈가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 상악동 막이 사람에 따라 쉽게 찢어지는 막이 있고 거의 안 찢어지는 막이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존 뼈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뼈이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고라세포와 피가 기존 뼈에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뼈가 이식한 뼈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뼈이식이 유리합니다. 왼쪽의 뼈의 형태와 비교했을 때 오른쪽을 보시면 위에는 뼈의 길이를 늘리는 수술이고요. 밑에는 뼈의 폭이 너무 좁을 때 이런 형태에 있어서의 뼈의 폭을 늘리는 수술입니다. 어쨌든 뼈이식을 하면 고라세포와 피가 기존 뼈에서 이동해야 됩니다. 이면의 기존 뼈에서 고라세포나 피가 이동하는 것보다 일면에서 고라세포나 피가 이동하는 게 더 뼈가 잘 안됩니다. 당연하겠죠. 뼈이식의 성공 조건 중에 3번 본이식제의 부동이 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저렇게 잇몸이 움직일 때 저런 형태의 뼈이면 밑에 기존 뼈가 있으므로 쏙 빠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이런 형태의 뼈이면 기존 뼈가 이식한 뼈가 움직이는 것을 거의 못 잡아줍니다. 그래서 뼈이식 성공률이 낮은 것입니다. 어금니 임플란트에서 앞니 임플란트로 갈수록 임플란트 난이도가 올라가고 비용은 더 커지고 성공 확률은 더 적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어금니 임플란트 부위보다 앞니 임플란트 부위의 뼈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향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잇몸의 특성도, 심미적인 요구도 앞니 임플란트 더하기 뼈이식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서 보았던 뼈이식 난이도를 곱해보면요. 두 가지를 조합해보면 뼈이식과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어떤 케이스가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은 치아를 뽑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뼈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발치 즉시 식립이라는 치료 자체의 난이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발치를 했을 때 뼈의 모양에 따라 난이도가 정해집니다. 발치와 보존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아를 뽑고 기다리지 않고 뼈이식만 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 역시 치아를 뽑고 남아있는 뼈의 형태에 따라 난이도가 정해집니다.